의원마저도 전문위원이 김혜성 담당 의원께서 이거는 삭감을 해야 한다,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네. 소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뭡니까 이게 전문위원, 네. 예, 전문위원이 참 그거를 증액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옳건 중에서도 아주 옳건인가요? 이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까? 모든 법안이나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예. 국회의 위원회별로 거기 이제 그 전문위원 예. 그러고 그 국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몇 명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예.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때 어떤 법안이든 국회 전문위원들이 그 펜 때 하나에 국회의원들의 법안이나 예산안이 굉장히 힘을 잃기도 하고 힘을 받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스텝인데 거꾸로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요. 전문위원들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예산을 전액 없애자, 삭감하자 하는데 검토의견에다가 그러니까요. 증액 의견을 단대는 건 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고문수령님은 이런 사례가 이 전문위원이라는 거는 예. 국회 사무처 기재위의 예. 예. 전문위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예산을 갖다가 이거는 심각하니까 전액 문제가 삭감하자. 있으면 전액 삭감할 수도 근데 반으로 있다라는 예산을 올려서 더 그러니까 주자. 오히려 더 줘야 된다. 야, 이 사람은 참 이거, 대단하네요, 보니까. 누군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 진짜 뭐 대단해. 세금이 예. 퇴직했습니다, 지금. 해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네 가서 멱살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그 지돈이라고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돈이라고. 돈이 아니고 일종의 숫자로 보는 것 같아요. 돈을 예산을 보니까 그리고 그런 돈들이 예. 화수분 아닙니까? 언제든지 오늘도 그러니까.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고 국민들이 주머니가 화수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근데 이분들이 무슨 상당히 고시 출신이라고 우리 소장님 그러셨잖아요. 예. 이게 지금 뭐 사시나 뭐 외무고시 이런 네. 거하고 비등 그거에 뭐 그러니까 입법고시라고 입법고시라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오히려 이제 해당 국회의원들을 가리키려고 상투 붙잡고 애들이 뭐 그러니까. 상투 자꾸 뭐 올라- 잡고 뭐 한다고 하는 네.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진짜 짜증나네. 아 진짜 그러면 국회의원 앉아서 뭐하라고 했습니까? 전문위원만 두면 되겠네, 국회는. 내가 봤을 때. 그렇죠. 전문위원만 전문위원 두고 국회의원 왜 합니까? 시키고, 예. 네. 그러면 국회의원 정부하고. 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고시 출신들이라 이렇게 서로 통하는 모양이에요. 기재부 고시도 상당히 세다잖아요. 세죠. 예. 국회 사무처 예, 그 입법조사, 거기 입법부 고시도 세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세다 예, 하더라고요. 우리 생긴 사람들끼리 뭐 해먹겠다 이겁니까? 근데 이 방송을 할 때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예.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갑질도 만만치 않아요. 사무처 직원들이. 예. 어떤 사례별로 얘기 좀. 사례로 2018년 7월에 예. 국회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PD 수첩을 방영을 했는데 국회 시크릿 가든? 네. PD 수첩에서? 네, PD 수첩 했더라고요. 시크릿 가든이면 비밀 정원이라는 네, 뜻인데. 예. 거기서 이제 국회 사무처 직원들 네. 갑질에 대한 방송을 했다 하는데 이거 한번 제가 예, 한번 다운받아서 설명해 주세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보좌관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 가방 먹지. 이거 뭐 설마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지금도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로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일반인들 보신 분들은 특히나 아니, 그럴 수 있겠네요. 국회 보좌관. 국회 보좌관, 예, 국회의원 보좌관을. 근데 그 당시에 보좌관 생활을 하실 때 뵈니까 예.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상황을 보자면 예.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예. 보좌관 알기를 정말 뭐 그냥 먹고처럼 아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국회법상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게 기본 1번 미션입니다. 실제로 아까 같은 경우를 보면 국회의원들조차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 국회의원들도 우습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국회의원이 되죠. 아. 전액 의견 이거 삭감하자 삭감해야 하는데 된다는데 거기에 그러네, 중립적인 예. 스탠스를 취하지는 못할 망정 연먹을 하고 그 예산을 없애자고 그러는데 증액 예산을 검토 보고서에다 그러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들 알기를 나는 국회의 어공이고 예. 국회의원 너희들은 4년 후에 너희들 또 떨어지면 날아갈 애들 아니야. 아, 늘공이고 나는 지들은 늘공이고 늘공. 너희들은 어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네. 있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국회에는 운영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회에는 이제 그렇죠. 운영위원회는 예. 국회 전반적인 사무나 국회 직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가 네. 이런 게 네. 발견이 됐다 그러면 네.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 사람들 찾아서 엄청난 징계를 줘야 돼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네. 그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지. 내가 국회의원들이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 단체로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넘어가요. 자기가 그게-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걸 모르는 건가요? 모르는 거죠. 앞에서는 그냥 모르는 전부 거죠. 다 의원이 하니까. 네. 앞에서 굽실대지만 속으로는 니까지 게 뭔데. 아무것도 네. 모르는 사람이. 예. 네. 원피스나 뭐 차려입고 나오고 뭐 이제 뭐 저 우리 옛날에 누굽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네. 네. 뭐 요, 야, 그러면 이제 속개되고 나서 난상 예산 소위에서는 보통 토론 같은 거 안 한다면서요. 근데 이게 상당히 세게 토론한 모양이죠. 처음에 이제 상임위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예. 소위에서 전액 삭감하자 해놓고 pending이 됐잖아요. 예. 이제 일단 좀 미뤄보자. 예. 이랬더니 저를 좌우지간 기획재정부에 한 열댓 명이 찾아옵니다. 예. 찾아와 전날까지, 네. 그러니까 11월 25일 날 예산 소위가 이제 속개가 됐는데, 네. 그 전날 밤 늦게까지 엄청난 실무자들하고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키오스크가 필요 없다. 니네들이 예산 신청한 게 전부 의미가 없고 엉터리이기 때문에 예산 논리적으로 다 졌어요. 그 사람들이 졌는데 11월 25일 날 예산 소위가 속개가 되니까 담당 사무관부터 과장, 요게 이제 과장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이 거기 이제 전산 담당하는 과하고 요 수입인지 관리하는 데가 국고국이에요. 예. 국고국 과장, 국고국장, 기획조정실장, 예산 차관까지 총동원해가지고 그 발언을 해요. 11월 25일 날 그 예산 소위에서. 예. 요게 아마 그 나중에 속기록 한번 뒤져보시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막 한마디씩 죄일하니까 엄청난 그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나 그 자리에 가서는 어저께 저녁 때까지 거기 실무자들이 100% 이론적으로 줬으면 논리적으로 따져서 줬으면 한 말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020년 관점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네? 2020년 관점으로 만약에 이게 됐다고 하면 지금도 예. 이런 사태들이 비일비재하고 반복되고 있는데 예.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10년 만에 몇천 원도 들어갔겠네 이게 보니까. 5년에 아까 247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모르죠. 예. 근데 이제 야. 그날 그래서 이제 김혜성 의원께서 뭐라고 발언하셨냐면 예. 어저께 저녁 때 실무자들끼리 100% 니네들이 잘못됐다고 수긍을 해놓고 왜 오늘 와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 또 하냐? 어? 다른 주장을 하느냐고 네. 왜 이렇게 따져보느냐 예. 이렇게 해서 좌우지간 11월 26일 날 그 다음 날입니다. 예. 그 다음 날 전체회의에서 어쨌든 전액 삭감 결정이 났어요. 이렇게 힘든 겁니다. 박수 한번 예산. 쳐야겠네.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세력 삭감했다가 참 이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합니다. 참담. 우리 공유총장이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 키오스크를 설치를 안 했으니까 예. 그 다음에는 이런 예산을 또 신청을 안 했다는 것 같아요. 못했죠. 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참 진짜 아니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게 진짜 참 그렇게 보이나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그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네. 국회의원들은 보통 13만에서 많게는 뭐 한 30만 가까이 27만 8만 이렇게 대표로 뽑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이런 푸대접을 받고 자기가 망신상을 당했는지도 아는지 물론 알겠지만 예. 참 심사를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소장님, 네. 제가 보기에는 기획재정부가 뭐 그렇게 뭐 저놓고도 그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을 듯 보여요. 네. 그 뒤로도.
자, 그러면 이 예산안을 하나 만들려고 이제 졌어요. 네. 그동안 진 사례는 제가 보니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계획재정 하는 행태로 봤을 때. 네. 그랬을 때 자존심 무지 상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무지 상했겠죠. 네, 무지 상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또 행위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나중에 이제 ISP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만은 아닐 거예요. 네. ISP 보고서를 아까 왜 24개 유지보수 예산에 포함해서 용역 보고서를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보고서를 받았잖아요. 예. 이걸 담당 국장이 예. 캐비닛 속에다가 금고 속에다 잠가둡니다. 아무도 못 봐요. 혼자만 봐. 아니, 그러니까 담당 국장이 장관온다는 얘기는, 응? 이 금고 사람 속에 핵심입니까? 담당 국장이? 그러니까 저도 뭔 내용인지 어디까지 결탁이 됐는지 모르지만 예. 그러면 그 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내부 기한이 도는 거죠.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현업부서는 국고국이고 요거 실무하는 건 거기 이제 그 전산 담당하는 전산 정보과가 있고 그런데 이런 내부 결제가 어떻게 돌아서 ISP가 금고 속에 있는데도 오픈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제가 돌 수 있었는지 자, 우리 시청자들이 ISP라는 네. 거를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보 전략 한 번 비행이라고 더 얘기해 해가지고 정부. 예. ISP라고 그러기도 하고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 ISSP라고 그러기도 하고 Information System Strategy Planning이라고도 왜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까? 요거는 어떤 전산 시스템을 개발할 때 예. 이게 개발하는 게 경제성이 있느냐 음. 수지 타단 분석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을 가장 어떻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을 해가지고 예. 어떻게 하는 게 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예. 하는 두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LDCNS하고 네. 기획재정부가 네, 그거를 이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여기에 하나라도 꼬투리 잡기 싫으니까 금고 속에 보관을 해버린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어서 해주시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예. 그 담당 과장이나 예. 국고과장이나 전산정보과장이 몰랐을까요? 알겠죠. 왜 몰랐어? 자, 그럼 247억 원이 예. 필요가 없는 예산, 필요가 없는데도 그 예산을 신청을 했다. 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잡해서. 도둑질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요. 국고 도둑질이에요. 자, 끝까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똥꼬집을 부리는 것도 참 정말 얄미워 죽겠는데, 예. 이 사람들 나중에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 예산 안 쓸 테니까 예산을 그대로 달아만 달래요. 불용 처리하겠다네. 100% 불용 처리할 자료를 테니까. 상해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자료를 뭔가 상해서. 꼼수가 있나 보네. 네. 아니, 꼼수가 아니라 자료를 상하니까 그런 거야.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 집행도 안 할 예산을 뭐하러 거기다가 놓고 인쇄를 해놓느냐. 네. 그 전액 삭감인데 그 필요 없다. 네. 이 사람들 고집이 그렇게 똥고집을 부려요. 아이고, 참.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또, 담당 주무부처 장관께서 얼굴까지 빨게 됐는데, 네. 이후에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뭡니까? 징계나,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잘려도 마땅한 건데, 네. 이런 분들 다 어떻게 되셨나요? 뭐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예. 뭐 어떻게 얼마나 뭐 심하게, 자부지간 처벌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거는. 그러니까 자부지간 대한민국은 늘공들의 천국이에요. 예. 국회 사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회 사무처도 국회의원 그 전문위원들이 본인의 어떻게 보면 위치를 망각하고 국회의원을 갖고 노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국회의원들이 알았다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해당 직원들을 엄중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에 대한 네. 실명제? 네. 그거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그 얘기를 한마디 하시죠. 결론적으로 그건 결론인데 네. 왜 꼭 필요한 건지 제가 보니까 지금 이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우리가 세금을 띄워먹으면 탈세라고 해서 처벌하죠. 예. 그 다음에 요즘에 무슨 대학교 교수님들 R&D 예산 몇천만 원 예. 뭐 해도 감옥서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247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예산인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정부에다 예산 신청을 했다. 예.
이거는 처음부터 국고 도둑질을 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전북대학교가 10억인가요? 그때 써가지고 이분들 3년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 그렇습니다. 247억이면 네. 이거 만약에 사용이 됐어요. 네. 이게 몇 년 살아야 됩니까? 이거? 그 예산을 이거는 자우지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인데 네. 이런 문제는 이거는 3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네. 있다고. 네. 자, 그럼 전산 수입인지 이제 넘어가서 네. 전산 수입인지 전산화 시스템이라고 붙여줬다면서요? 네. 지금 그 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입인지 빼가지고 붙이는 시스템인데 네. 지금은 아주 간편해졌잖아요. 네. 네. 비교를 좀 해주십시오. 아까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는 네. 전자수입인지를 보세요. 옛날 같으면 이제 우리 동사무소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 동사무소에 가면 옛날에 우리가 1,000원 주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 뛸 때 해갖고 붙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수입인지 파는 데서 재고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돈 주고 수입인지를 사서 놓고 이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인지 수수료를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우리 돈 주고서 바로 인감증명서 뚝 하고 스탬프 전자적으로 찍잖아요. 그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후에 국고국에서 그러면 전자수입인지 사업을 당신이 예산 다 전액 삭감했으니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갖고 제가 그때 금융결제원을 소개해 줬어요. 네. 금융결제원에서는 이런 유사한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금융결제원에서 제가 주선을 해가지고 네. 공짜로 개발했어요. 공짜로. 그 다음에 그럼 예산을 어떻게 보면 247억을 아껴주신 거네? 한 푼도 안 들어가 공짜로 개발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수입인지도 키오스크를 했다 그러면 거기도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관리비.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금결원은 유사한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운영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요. 야, 그래가지고 예산을- 실비로 전자수입인지 발급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실비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비 한 푼도 안 들어갔고 운영비도 훨씬 더 절감이 되는. 김혜성 의원하고 이혜훈 의원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셨네. 네. 우리 보좌관님 네. 같이. 그래서 그게 소장님. 그 시스템이 2013년 12월 19일부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이 개발비 한 3년 푼도 안 만에, 3년 만에 딱 나오네. 3년 1개월 만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어요.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참 이런 대명천지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국회에서는 이게 저희가 하나의 예를 지금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우리나라 예산이 540조, 지금 추경, 4차 추경까지 지금 되는 입장인데 네.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좀 예산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중소상공인에 관련된 예산 짚어보려고 예산 신청을 했는데 이 세목표 예산이 이제 이건 좀 틀리죠. ISP하고 좀 틀린 내용이지만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 때는 이 예산 신명제가 정말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필요할 것 같다. 네. 그 정말 누가 입법을 해서라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이 공무원들의 지금까지 30년 우리나라 건국 이래 60년 동안 해왔던 행태 이런 부분도 다 깨부숴야지. 이런 것들이 바로 적폐입니다. 진보권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적폐고. 자, 그러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삼 총장님은 이런 부분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지금? 뭐 뚜껑만 열리죠. 네. 뚜껑만 열리는 방송 초반에 네. 그 예산 낭비 막 뜯어없이 뭐 도로공사 막 뜯어고치고 뭐 청소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고 그래서 짜증이 나서 전화를 하면 네. 관련 공무원하고 어쩌다 한번 이렇게 통화가 되면 제가 부탁을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옛날 공무원들은 네. 타성에 졌고 네. 뭐 권위주의고 뭐 자기 입장에서만 일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네. 그러나 당신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네. 공무원이 지원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과거의 공무원과 다르게 뭔가 국민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일 좀 해줘라 라는 부탁의 말을 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들의 어떤 그 늘공만의 그 프라이드가 있는 거지. 네.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농담으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소상공인 여러분 주먹이 더 가깝습니다. 떼쓰고 가서 윽박 지르십시오.
자, 그러면 소장님, 네. 지금 이거에 관련돼서 SI는 제가 ISP나 이런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이런 사례로 해서 부정행위를 거쳤던 대기업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소개를 좀 뭐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해주세요. 이게 이제 SI 쪽에 많아요. 맞습니다. 계열사 그 임원들이 네. 담당 공무원들 상대로 뭐 기사 검색해 놓으신 게 네, 있으시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아주. 그러니까 수도 없이 나온 기사 중에 이건 하나죠, 지금. 네, 아니 삼성. 이제 이거는 뒤로 뇌물이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집행도 못했으니까 뇌물 거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안 됐으면 우리 소장님은 예산 247억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사 지금 한번 들어주십시오. 몇 개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네. 기재부 쪽은 LG CNS가 좀 관련이 깊은 것 같고 기재부. 국세청은 삼성 SDS에 네. 다 이렇게 기사가 검색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 시스템이 있는데 네. 거기에 LG CNS가 유찰이 됐대요. 작년 11월인가. 그런데 다시 재입찰을 공고를 해서 LG CNS가 입찰을 할 것이냐와 관건이라는 기사까지 뜬 걸 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근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다 이렇게 또 골프 치고 뭐 이렇게 돈 갖다 주고 그러다 걸려서 이렇게 뭐 감옥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받은 사람, 대접을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이나 같은 공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범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예산 낭비에 대해서 그럼 온천 봉쇄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걱정인 게 아까 247억이라 그랬는데 예. 이게 지금 아까 왜 수입인치 당시 판매처가 예. 19,000개로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음. 그럼 만약에 다 깔지는 않겠죠. 예. 근데 은행 같은데 그 수입인치 파는 데다 10,000군데가 들어갔다 그러면 예. 19,000 중에 절반 정도가 들어갔다 그러면 예. 키오스크 값만 2천억입니다. 2천억. 그죠? 2천억의 예산이 뒤에 숨어 있고 247억은 말 그대로 좀 앞에 빙산의 일각처럼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5년 동안 247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이게 시간이 가면서 계속 어디까지 늘어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 지금 최근에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건가요? 그 전통시장에 키오스크 공급하고 그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네, 하고 있는. 아주 유사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웨이비면 다 되는데 지금은 웨이브로도 갖고 다니면서 뽑으세요. 용기호나 시키면 쭉 나와버리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것들인지 진짜 참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할 말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기운이 쫙 빠지는. 근데 결론적으로 예. 이런 걸 좀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예. 그 조달청 나라장터나 이런 데다 입찰 공고를 할 때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스펙을 교묘하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예. 긴급 발주를 하는 경우가 거의 상당히 많아요. 긴급 발주. 그러니까요. 미리 어떤 업체하고 밀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그 양반한테 제안서, 입찰 제안서 네가 좀 써줘. 그래갖고 그 양반이한테 유리한 스펙을 입찰 공고문에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예산들이 그렇게 집행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못하게 막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중앙정부의 예산관리 시스템을 D브레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D브레인 시스템. D브레인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지자체의 예산관리 시스템을 E호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의 내용을 지금 D브레인 시스템이나 E호조 시스템은 국회 보좌관들한테도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정부 예산은 이게 국가 기밀에 속하지 않는 거는 국회에 다 오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모든 프로젝트에 예산 집행할 시스템을 국회에 최선 전 국민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해야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 입찰할 업체가 그런 생각이 있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몇 월 달에 5월 하순경에 나올 것이다. 6월 초순경에 나올 것이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몰라요.
느닷없이 이러고 담당 공무원이 붙들고 있다가 때가 됐을 때 긴급 입찰 제한해갖고 딱 공고가 떠요. 그러면 내가 어떤 그거에 굉장히 단가도 싸게 들어가고 굉장히 유리하게 그런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제안서 쓸 시간조차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예산 항목별로 언제 스케줄, 나라장터에 언제 올리고 어떻게 스케줄이 이렇게 돼서 할 거다 하는 주요 내용들은 국회를 포함해서 일반 국민 모든 사람한테 공개를 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사후관리 측면에서 시스템 예산이 만약에 어떤 업체한테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예. 입찰자 떨어진 사람들까지 다 집어넣고 사후에라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다 공개가 돼야 돼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요청하는 제한 범위가 5개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입찰 제한 신청을 할 때 똑같은 돈에 나는 2개를 더 해줄게 하고 7개를 할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계약서는, 정부와 체결하는 계약서는 5개가 아니라 7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 내용을 오픈을 안 합니다, 정부는. 그렇게 되면 미리 짰으면 2개를 더 해주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입찰에 이 양반이 낙찰자로 선정이 됐는데 예. 2개를 안 한다고 덮어버려도 그만인 거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예. 아까 이제 왜 국회 그 사무처 직원들이 예. 국회의원 알기를 우습게 하느냐. 저 사람들한테는 펜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아까 왜 그 검토 보고서나 뭐 이런 거 쓸 때 그 사람들의 힘이 막중하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왜 쪽지 예산이라고 해서 증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증액을 하려고 그러면 행정부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회의원들이 정부 예산을 칼질하고 자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증액 예산, 쪽지 예산 들어온 거를 정부에서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서로 이렇게 짬짬이네. 짬짬이 아, 물려있는 거예요. 예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회가 그냥 개판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처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코가 껴있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는 거죠. 내가 법안 발의해놨는데 저 친구들이 괘씸해가지고 검토 보고서 이런 풍토는 안 돼요. 갑의 역할을 해야죠. 그 다음에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나는 분명히 이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고 무슨 모랄 해전드성 냄새가 난다는 걸 담당 과장이나 담당 국장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위에서 청와대 아니라 청와대 할아버지에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청탁이 들어와도 나중에 예산 실명제를 통해서 네가 감옥서 갈 수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일이 없죠. 예산 실명제가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청탁이 들어와도 담당 과장이나 국장은 받아칠 수 있는. 예산 실명제는 제가 보니까 통과하기 힘들겠네요. 왜냐하면 본인들 짬짬이 해야 되는데 이게 통과시키겠습니다. 법으로 하면 되죠, 법으로. 예? 아니, 그러니까 법을 만든 사람들이 국회인데 이거 만들겠냐 이거. 그러니까 언론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나서는데 언론도 짬짬이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정부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런 사안은 공기업에 가면은 이런 일들이 이건 뭐 말도 못해요.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들 이런 일들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실명제,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을 예산 항목별로 병기해가지고 사후에라도 예산 낭비나 어떤 모럴 해저드 냄새가 난다면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도 못합니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실명제도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정책을 펴려다가 그러니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예산을.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물론 물론 그건 물론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을 주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돈 내물려고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짓은 철저히 막아야 되지 않겠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지역의 예산이나 이런 거 주는 것들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회를 뽑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해주는데, 용서를 해주는데,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 돈 벌려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모랄해졌더라고, 제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것들은 정말로 처벌하는 그런 게 좀 분리가 돼야지만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 싶은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고민수 삼촌의 한 말씀 하시죠. 니들만 잘 살지 말고 같이 좀 잘 살자. 아.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